오늘 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곱셈 공식을 좀 편하게 외우는 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게, 우리 이거 연습을 좀 해봅시다. a 플러스 b라는 게 있고, 그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게 있을 때, 얘를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로 인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예를 들면, 플러스 a와 플러스 b,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해줍시다. 그걸 좀 머리에 염두를 해두고 이제 볼게요. 예를 하나 이제 좀 몇 가지 생각해 줄 것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줄 건데, 이런 거예요. 3 곱하기 5가 있으면 3이 5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3 곱하기 5, 3이 5개가 있으니까 15라고 알고 있죠.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3을 1 더하기 2로 쪼개놓고 볼 거예요. 1 더하기 2 곱하기 5는 이것도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15죠. 3이 5개가 있으면 15라는 건 1도 5개 있고 2도 5개가 있어서 15다. 이게 분배 법칙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5도 쪼개봅시다. 2 더하기 3으로. 그랬을 때 역시 1이 5개인데 1이 2개 있고 3개 있고 해서 5개. 2도 5개인데 2가 2개 있고 3개 있고 해서 5개. 이것도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15죠. 이게 분배 법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줄 게 이제 항의 개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1도 2개, 그러니까 1이 2개, 1이 3개, 2도 2개, 2가 3개 있어서 총 15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이 2개, 1이 3개, 2가 2개, 2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15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항이 몇 개가 나올까요? 1이 2개 있고 1 곱하기 2, 1이 3개 있고 1 곱하기 3, 그리고 2가 2개 있고 2 곱하기 2, 2가 또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항이 총 계산하면 항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항이 2개고 여기에 항이 2개니까 2 곱하기 2, 즉 2개가 2개씩 있다 해서 항이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 항만 보고도 그러니까 이 식만 보고도 항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 그럼 이건 항이 4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기억을 해두면 생각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줄 건 내림차순 정리가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가 뭔지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림차순 정리가 이제 항의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이건 뭐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내림차순 정리가 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고, 뭐 간단한 거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생각해서 그 식의 형태를 유추해보는, 이제 말로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곱셈 공식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있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a 더하기 b가 2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생각을 해봤듯이 이건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가 2개 있으니까 총 항이 4개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분배법칙 원리에 의하면 A끼리 곱해지고, 여기 있는 B가 A, B와 곱해지고, 여기 있는 B와 A가 곱해지고, 여기 있는 B와 이 B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총 항이 4개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말할 게 내림차순 정리 또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걸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개되어 있는 형태라는 건 이것들끼리 곱해지면 a 제곱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곱해지면 a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곱해지면 b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b 제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총 항이 4개 나왔으니까 2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더 찾아주면 되는데 그것들은 얘네들의 곱 그리고 얘네들의 곱이죠. 근데 그 둘 다 AB의 형태예요. AB의 형태니까 AB가 두 개가 있으니까 2AB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내림차순 정리로 생각을 하면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최고차항은 A에 대한 최고차항은 얘네 둘이 곱해졌을 때인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1차항을 찾아야 되는데 A의 1차항은 요 A와 요 B가 곱해졌을 때 하나와 요 A와 요 B가 곱해졌을 때 하나 A, B의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의 항이 두 개다. 그래서 2AB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제 A가 아예 없는 것들 B 제곱 B끼리 곱해져 있는 요 B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줄 때 내림차순 정리로 생각을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 마치 다른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처음이니까 적어놓고 보면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먼저 내림차순 정리로 해보면 요것과 요것이 곱해져 있을 때 A 제곱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1창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주의할 거는 여기서 A가 아니라 플러스 A로 인식을 하고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로 인식하자 그랬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A와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창이니까 A와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는 거 하나 또 요 A와 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 하나 마이너스 AB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가 없는 요 B끼리 즉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얘네 둘은 다른 공식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겠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합차 공식인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할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의 형태인데 이건 그냥 형태만 생각을 해볼게요. 형태만 생각해 보면 A 제곱이 분명히 이렇게 두 개 곱해졌을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일단 A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B가 두 번 곱해진 형태니까 제곱일 거고요. 근데 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요 플러스 A와 플러스 B가 곱해지면 플러스 AB가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는 건 요것 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직접 전개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항이 두 개고 여기에 항이 두 개니까 총 네 개의 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항과 여기 하나의 항 두 개가 있고요. 얘네 둘이 없어졌지만 원래 있다고 생각하면 총 네 개의 항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일단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우리는 X의 최고차항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가? 여기 있는 AX와 여기 있는 CX가 곱해지는 게 최고차항이 되겠죠. X의 2차. 그러면 AX와 CX가 곱해지니까 ACX 제곱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건 뭐예요? X에 대한 1차 항이니까 요 AX와 누가 곱해져야 얘가 곱해질 수는 없겠죠. 요 AX와 얘는 아니고 이 D가 곱해져야 즉 얘와 이 항과 이 항이 곱해져야 X에 대한 1차 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ADX가 될 거예요. ADX 요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또 X에 대한 1차 항이 요 CX와 요 B가 곱해지는 BCX가 될 거겠죠. BCX. 그러면 얘네들은 AD는 숫자고 BC도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X만 문자죠. 그럼 X에 대한 1차 항 동류항이고 동류항끼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D 플러스
BC로 x를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2차, 1차니까 x가 없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x가 없는 것, 요 b와 요 d가 곱해져 있는 상태, 즉 플러스 bd가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인데, 이걸 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ax, 즉 x에 대한 내림차순 생각을 할 건데, 2차항이 최고차항이겠죠. 얘와 얘가 곱해졌을 테니까. 그럼 2차항은 얘네들이 곱해졌으니까 AC x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얘와 얘, 그리고 요것과 요것. 생각을 해보면 ADX, BCX 동류항이니까 AD 플러스 BC로 묶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없는 것들, X가 없는 것들 B와 D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합체 공식을 안 했구나. 했나? 했구나.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까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물론 중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좀 이런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 보통의 이제 중학교 과정들에서는 사실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여기도 이제 여기부터 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와요. 이제 항이 3개예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나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게 좀 처음이라 좀 어려우니까 좀 글씨가 이상해도 이제 갈수록 발전할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 알겠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항이 2개가 있고요. 곱하기 또 항이 2개짜리가 있고요. 곱하기 또 항이 2개짜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항이 전개를 그냥 했을 때 항이 몇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뭐 6개라고 하면 진짜 안 되죠. 이제 고등학교식이나 됐는데, 여기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의 항이 전개가 될 거니까 총 8개 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x에 대한 최고차항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나오겠죠. x 3차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3차가 나왔으니까 x 2차를 생각을 해볼 건데, x 2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x가 곱해지고 x가 선택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x가 선택되어지고, 여기서도 x가 선택되어지고, 여기서는 x가 되면 이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c가 선택되어지는 경우, 또 여기서는 a인데 나머지에서는 xx, 여기서는 b인데 나머지는 xx, 이렇게 되는 경우가 x에 대한 2차항이겠죠.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제곱이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2차항을 봤으니까 이제 1차항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1차항은 이 중에서 x 하나, 나머지는 x가 선택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도, 즉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진다면 여기서는 bc,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진다면 여기서는 ac,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진다면 ab, 이런 식이 될 거니까 abx, bcx, acx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1차항은 더 동량으로 묶어내준다고 생각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하게도 ac가 아니라 ca라고 씁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ca, 이런 식으로 1차항으로 묶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각해 볼 건 3차, 2차, 1차니까 x가 없는 것들, 이 상수끼리의 곱이죠. 상수끼리의 곱이니까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abc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굳이 힘들게 이것들을 이렇게 달달달달 쓰면서 외우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나오는 게, 2개의 항의 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항의 형태인데, 이건 잠깐 풀어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번이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올까 생각을 해볼 건데, 전개를 했을 때 항이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가 3개가 있으니까 총 항이 3 곱하기 3은 9개의 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기에는 어떤 한 문자가 특징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전개되어 있는 형태는 요 A와 요 A가 둘이 만나서 A 제곱항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B 제곱항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C 제곱항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 요 A와 B가 만나서 AB가 있을 건데 요 B와 요 A가 만나서 또 AB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B와 요 C가 만나서 BC가 있을 건데 요 C와 요 B가 만나서 또 BC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C와 A가 만나는 게 여기서 C와 A가 만나는 이런 형태가 또 있을 거예요. 즉 AB, BC, CA가 각각 몇 번씩 나온다? 2번씩 나온다. 그래서 EAB, EBC, EC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끝이냐? 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까 항이 9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9개가 나오는데 하나, 둘, 3개, 2개씩이니까 총 6개, 총 9개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주시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세제곱, 어떤 항의 세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한번 풀어 써볼까요? 이거는 A 더하기 B가 몇 번 곱해졌다라는 겁니까? 3번을 곱해졌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전개수 항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여기서 2번, 여기서 2개의 항, 여기서 2개의 항, 여기서 2개의 항이니까 총 6번이 아니고 8번의 항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도 좋은데, 저는 이거는 이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해주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최고차항이 A에 대한 하나, 둘, 3개니까 3차항으로 나올 거고요. A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A 세제곱항이 나왔으니까 A의 2제곱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2제곱항은 여기서 A, 여기서 B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이 묶음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한 덩어리에서는 A를 잡고 한 덩어리에서는 B를 잡고 나머지 덩어리에서는 B 잡는 경우 이렇게 이건 1차항이네요. 한 덩어리에서 B를 잡고 나머지 두 덩어리에서 A를 잡는 경우가 A 제곱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면 A, 여기서 B라면 A, 여기서 B라면 A 이렇게 되는 A 제곱 B가 3번이 나오겠죠, 총. 그러면 3A 제곱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게 A 1차항인데 A 1차항은 A 하나 잡고 B. 여기서 A 하나 잡았으면 B. 여기서 A 하나 잡았으면 B 이런 식이 될 거니까 역시 A B제곱이 3번 나오겠죠. 3A B제곱. 그리고 이제 A가 없는 것들, 즉 B 이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B 3번, B 세제곱.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항이 8개가 맞을까요? 여기 하나, 2개, 3개, 3개는 8개가 맞네요. 이렇게 좀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이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왕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 써볼까요? 원래 글씨 잘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A의 세제곱항이 최고차항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플러스 A가 3개입니다. 플러스 A가 3개. 그래서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2차항을 찾아야 되는데 부호를 이제 조심해야 돼요. A에 대한 2차항은 여기서는 즉 이 세 가지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A가 2번 뽑히고요. 여기서는 B가 뽑혀야 되는데 이 B가 마이너스 B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예요. 즉 마이너스 B와 플러스 A가 2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인데 그게 위와 마찬가지로 몇 번이 나오겠어요? 3번이 나오겠죠. 3 마이너스 3 A 제곱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찾았으니까 1차항인데 1차항은 A 한 번, B 두 번이에요. 즉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AB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AB 제곱. 그게 세 번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 3AB 제곱. 그리고 이제 나서 마지막으로 A가 없는 것들, 즉 B끼리의 곱인데 마이너스 B가 세 번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겠죠. 부호는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단순히 그냥 때려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호만 그렇게 짜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가 플러스면 그냥 이 형태를 무조건 그냥 외운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입니다. 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네,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자, 이거 뭐 지금 들으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시 좀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 외우면 일단은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좀 짜증나는 형태가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형태냐? A 더하기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했을 때를 생각을 하래요. 아, 이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빠르게 전개해봐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자는 거죠. 아무래도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나왔겠죠. 사실은 공식이라고 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형태를 좀 유추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요 A와 얘가 전개됐을 때 항은 여기 2개고 3개니까 6개의 항이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고 요 A와 요 A 제곱이 곱해져서 A 몇 제곱이죠? 3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B와 요 B 제곱이 곱해져서 B 세제곱 항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면 대충 뭐 눈치를 채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요 B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A제곱 B예요. 맞죠?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 B예요. 근데 요 A제곱 B가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A제곱 B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A B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A B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지들끼리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요것만 남아요. 즉 항이 6개라 그랬죠. 총 6개 항인데 여기 2개가 있고요. 그리고 4개는 지들끼리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만 남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게 나왔으면 당연하게도 우리 책에는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그냥 유추를 해볼게요. 자, 일단 A끼리 곱해졌을 때, 자, 플러스 A와 플러스 A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A 세제곱이 항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A와 AB가 곱해지면 플러스 A제곱 B가 되겠죠? 근데 요 A제곱과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A제곱 B예요. 결국엔 또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B와 요 플러스 AB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AB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요 A와 요 플러스 B제곱이 곱해지면 또 플러스 AB제곱이 돼버려서 지들끼리 또 없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없어지는 어떤 형태를 유추하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호로 외우지 맙시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뒤에 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고 뒤에 마이너스다 막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렇게 따지면 형태 외워야 되고 그 숫자 맞춰서 부호도 외워야 되고 그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형태를 봐가면서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지금은 이게 어려울지 몰라도 꼭 반드시 형태를 생각하면서 외운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익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들러리 같은 번외 같은 얘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어렵다고 표시되는 문제 중에
요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신기하죠. 이걸 외워야 되나라고 싶을 텐데, 자, 이렇게 둘이 곱해져 있을 때 전개되는 형태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항상 익히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무작정 외우기는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죠? 길고 어려운데, 요거 잘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이거 다시 쓸게요. 요거 B인데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짧다. 얇은데? 이거 더럽게 불편해요. 이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건가? 맞네요.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래도 이상한 건 똑같네요. 어쨌든 간에 B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이거 항이 몇 개죠? 여기 3개고요. 여기에 항이 무려 6개가 나왔어요. 총 항이 18개가 나와요. 전개를 그냥 하면. 그 18개를 다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실제로 전개를 다 해보세요.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개를 해서 확인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유출을 할 건데, 요 A와 한숨이 나오네요. 요 A 제곱이 만나서 A 세제곱항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글씨가 짜증나니까 더 안 써지죠. 이건 말하기도 짜증나요, 솔직히. 네. 자, A 세제곱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플러스 B와 요 플러스 B제곱이 만나서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 세제곱항이 나올 거예요. 우린 다 쓰지 않을 거예요. 형태만 유지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요 A와 요 마이너스 A, B가 만나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B인데 여기 A제곱과 B가 만나면 플러스 A제곱 B예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 B와 요 C제곱이 만나면 플러스 BC제곱이에요. 근데 BC제곱항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또 생기냐면 요 플러스 B제곱과 요 C가 만나면 또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래서 또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전개를 해보세요. 지들끼리 다 없어지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3A, B, C가 남아요. 이거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고요.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떠오르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개를 해보고 없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전개되어지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전개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마지막 공식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없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좀 특이하죠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요것들도 여기다 쓸게요. 이제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 보면 요 a제곱과 요 a제곱이 만나서 a 4제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b제곱과 요 b제곱이 만나서 b 4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될 거다라는 건데, 좀 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알고 있을 거예요. 합차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 요거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요거 순서 바꾸는 거 상관없죠. 이게 상관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b제곱 플러스 ab로,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 ab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으면, 자, 요거 중복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나요? 네, 그렇죠. 저거를 그래서 라지 a로 치환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ab, 라지 a, 마이너스 ab. 이런 뭐예요? 항이 두 개가 이제 돼버렸죠. 여기서 항이 두 개. 합차 공식이 돼버렸죠. 합차 공식이 되니까 이거는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겠죠. a, b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인데, 칸이 좀 작네요. 그러면 요 a제곱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미안해요. 요거 전개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보이죠? a제곱 b제곱 이거 개수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냥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요거는 오히려 그냥 뭐 형태 유축이나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중학교 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뭐 다 재미없긴 하지만 그나마 위의 것들에 비하면 조금 재밌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부호까지 하나로 같이 보자던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 보면서 생각을 하자던가 아니면은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서 좀 뭐 기억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좀 그 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돌려가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지금 이제 펜으로 쓰는 게 좀 어색해서 글씨가 좀 안 좋아서 좀 어렵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늘겠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서 수학이 느는 것처럼 그때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 쓰는 글씨로 보겠습니다. 자.